더 이상 새롭거나 차별화를 기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되게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키는 저는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고객의 감성과 감정을 좀 자극해서 한번 좀 뒤돌아보게 하고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면은 그게 가장 마케터로서의 이제 보람과 쾌감을 느끼는 순간이 아닐까. 저는 20여 년 동안 대기업에서 신규 사업을 발굴, 기획하고 상품화해서 마케팅하는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해온 박희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례로 이제 뭐 초코파이 같은 경우에 초코파이나 아니면은 그 자양강장제, 피로회복제, 그리고 보일러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 시장은 레드오션이에요. 처음에 동양제과에서 초코파이를 내놓긴 했지만 순식간에 동양제과보다 더 위에는 롯데제과, 혜태제과 이런 동일한 제품을 전부 다 출시했고 네트워크나 마케팅력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유통에서 삽시간에 따라잡혀 버린 거죠. 그리고 그 바카스라는 그 피로회복제도 역시도 그 광고를 할 수 없게 되는 법령이 발효되면서 홍보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여기저기서 우후죽순 피로회복제라는 당류가 생겨났고, 또 보일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뭐 불을 떼서 물 데피는 이런 기본적인 기능이 너무나 발달해서 평준화됐기 때문에 차별화를 가기 힘들었어요. 그랬을 때 경동보일러에서 이제 그 히트신 광고가 있죠.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놓아드리겠어요. 이게 뭐 이거 젊은 세대들이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추운데 애들 고생이나 안 하는지 원. 글쎄다.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줘야겠어요. 그 도시에 있는 그 자식들의 감성을 자아내는 효도라는 그 효도라는 매개의 감성적인 이미지를 입혀서 전달하는 수단으로 활용됐거든요. 바카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 엄마 힘들지.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내가 나 알지. 바카스. 이건 단순히 상품이 아니다. 이거를 내가 타인에게 주는 거는 이 감정적인 이미지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수단으로 우리가 감성이 입히기도 한 거죠. 초코파이는 당연히 정이라는 이걸 그냥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정을 전달해 주는 거다. 냉장고에 갈비찜이랑 초코파이 있어. 성적표 봐서는 확 며칠 굶기고 싶은데. 시원해. 누가 굽는데? 그러니까 감성적인 이미지를 입힘으로써 뭐 초코파이, 그 오리온 초코파이와 그리고 그 바카스 그리고 경동 보일러가 그 업계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고유한 스토리텔링과 최강자라는 걸 누구나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에는 그런 레드오션 시장에서 스토리텔링으로 그런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다.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가님 T라고 하셨는데 네. 가장 이제 그 마케터에서 중요한 건 감정이라고 꼽으신 거군요. 그렇죠. 감성적인 게 가장 오래 남고 또 각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근거로만 설득하기보다는 감정을 건드려 줘야 된다. T도 뚫을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 제가 최근에 했던 게 이제 뭐 블록체인이라든가 AI, 지금은 로봇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기존에는 전혀 생각을 해보지도 못하는 분야이고 새로운 도전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죠. 새로운 BM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 당에 없어지는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많은 스타트업들 도전하는 분들이 아마 AI나 로봇, 또 우리 블록체인, 뭐 NFC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도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좀 재미있다고 느껴지고요. 그런 경우가 있죠. 새로운 것들에 오면은 마케터로서 기존에 고정된 공식 이런 것들이 잘 먹혀들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거나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대해서 되게 낯설어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 생각이 전환을 해보면은 이제까지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은 불모지에 새롭게 내가 누구보다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소재가 나타났고, 이거는 좀 더 다른 제품, 기존에 있는 제품, 레거시 제품보다는 새로운 거를 적용해 보기에 적합한 아이템이다 라고 해서 오히려 저는 새로운 사업이 나오게 되면 그걸 거부하고 부정하기보다는 약간 좀 설렌다고 할까요? 그런 도전하고 싶은 생각, 그리고 이걸 재밌게 좀 기존에 없던 이야기를 내가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고객도 기존에 없던 고객을 내가 만들어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마케터로서의 어떤 시장상에 좀 반갑다는 생각을 하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두렵다고 하면은, 왜냐하면 본업에서 그걸 과감하게 뭐
본업을 바꾸거나 아니면 제가 이 마케팅 어느 회사에서 어떤 상품을 계속 뭐 10년, 20년 마케팅했는데 이종 산업으로 뭐 이직을 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제가 요즘에 생각할 때는 부캐를 좀 만들어서 키워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 뭐 링크드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2의 뭐 신분을 제가 만드는 그런 서비스 좀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 본인의 그 본캐가 아닌 부캐 활동을 하나 만들어서 그 삶의 행복에서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뭐 직장을 다니기도 했지만 뭐 소설도 출간을 했었고 뭐 동화를 만들어서 팟캐스트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잖아요. 뭐 취미 활동이 될 수도 있고 부캐를 만들어서 그런 마케팅적인 그 컨설팅이라든가 스타트업의 그 요즘은 뭐 교육이라든가 그런 세미나 뭐 이런 활동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본업에서 적용하기 힘들다 그러면 그 스타트업에 합류를 해서 해보는 그런 그 긱 잡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긱 잡으로 한번 도전해 보는 게 오늘 시대의 조리에 맞기도 하고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광고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차를 타고 가면은 동화 CD를 들려주잖아요. 근데 CD라는 게 이게 동화가 5개 들어있는데 굉장히 한정적이 있고 그 식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저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한 거죠. 많은 부모들이 유튜브를 틀어주는 게 아니라 소리라는 것이 사실 아이들의 그 상상력을 자극해서 두뇌 발달에 굉장히 좋다고 하기 때문에 오디오 동화를 들려주는데 이동 중에 또 잘 때 이럴 때 들려줄 수 있는 동화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저도 그 동화를 만드는 거를 스토리텔링의 어떤 작법으로 계속 연습을 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혼자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한번 고객들한테 들려줘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팟캐스트를 만들었고 이제 짧은 시간에 그런 수요가 많다는 게 드러났죠. 한 2만 명 정도 팟빵에서 이제 구독자가 늘어났고 그런 이제 다양한 그걸로 인해서 도슨트 같은 곰돌이 푸 도슨트 같은데 전시회에 참여해서 저희 그 제공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연쇄적인 효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초기부터 초심을 잃지 않고 해왔던 것들이 그 방향성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 스토리텔링 고객을 봐야 되고 고객한테 이야기를 청자가 되죠.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의 것들에 굉장히 심취를 했고 오랫동안 생각을 해온 이유가 많은 사업 기획자들이 또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시장에 있는 고객, 우리 제품과 상품을 우리 브랜드를 소비하는 바깥에 있는 진짜 고객이 우리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자기의 즉 상급자 그리고 사장님, CEO 그분들이 고객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본인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좋은 것이 아니라 위에 분들이 좋다고 하는 타겟과 전혀 동떨어진 분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아까 그 마케팅에서 그 검증된 방법을 안주하는 마케터의 오류처럼 사업을 기획하고 마케팅하는 분들도 위에 분들의 말씀에 의존하고 그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상품과 브랜드를 내는 경우가 저는 단언컨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밖에서 있는 고객은 이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이 상품이 나왔을 때 열광해주고 소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입사 때부터 오히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직장생활에 맞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겠는데 바깥의 고객과 이런 것들이 맞는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 방향성을 잃지 않고 그 고객들한테 하려는 이야기를 만들었던 것이 큰 자산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컨설팅 회사 이제 아이디어라는 데서 얘기하는 게 이제 성공하는 기업가에는 4가지 스토리텔링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첫 번째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러니까 15초에서 3분 동안에 내가 하고 있는 상품과 상품이 무엇인지, 내가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얘기할 수 있었는 엘리베이터 피치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회사, 우리 사업을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는 오리진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풀덱, 그러니까 모든 그 상세한 우리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같이 일하는 우리 내부 구성원들을 목표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인터널 스토리. 그래서 이 4가지 스토리가 있어야 성공한 사업가가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스스로 그리고 우리 회사에 그런 스토리가 과연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고 없다면은 명확히 함으로써 아까 마케터가 나침반을 하듯이 그런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내부 고객 그리고 외부 고객 그리고 스스로한테 말을 걸 수 있다면은 나중에 훌륭한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삶과 또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